예전에는 그런 테마성 시장, 중소형주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숫자도 찍히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수익을 잘 내고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저는 점점 더 되고 있다고 확신해요. 투자 관점에서의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다. 네.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잡스러운 매매 좀 제발 빼세요. 이제 스캘핑이 먹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실적이다.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는 것이다. 투자 관점으로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들은 더 이상 장기 투자가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단타를 하는 고수들조차도 실적 투자, 우량주, 대형주, 주도주 투자, 긴 호흡, 길게 끌고 가는 투자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트레이더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관점이 기술적 분석과 함께 쓰였을 때 수익이 더 좋다는 것 역시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뀔 주식 수익의 패러다임. 오늘 영상이 더 나은 수익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클리컬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잘 매입하면 그 투자는 성공이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어떠신가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확신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정말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었고, 오늘 소개드릴 이 책, 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의 저자 정규준님 역시 같은 방식으로 큰 돈을 번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년간 73배로 자산을 불려 자신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고,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신의 투자법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주식 투자로 벌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이 책 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에서 아낌없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내용이 되려 단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단타를 하더라도 투자 관점의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인베스팅 관점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왔고, 그런 사람들이 더 수익을 잘 낼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진짜 투자 고수로 유명한 정규준님의 투자 관점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 분석과 병행하며 어떻게 수익화하는지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말 이런 것까지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낌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한 인생 마지막에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의 매수와 보유, 그리고 여러 번의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익률은 버티는 힘에서 나온다. 내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가능하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1년 동안 단 14일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상승장이라도 투자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기도 했다. 2024년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하루 만에 지수가 8.7%가량 하락했다. 그때 오랫동안 벌었던 큰 금액을 단 하루 만에 잃고 주식 투자에 회의가 밀려오기도 했다. 대공황이 오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나의 성적은 대폭락 전보다 크게 오른 상태이다. 내가 만약 그때 폭락을 버티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시장이 좋을 땐 종목을 추천하기 바쁘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바로 말을 바꾸어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좋은 종목, 확신하는 종목에 투자하고 내가 목표한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시장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말이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되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슈퍼개미도 지수 폭락에 힘들어하고 투자에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보유하고 있으면 오를 종목,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요. 저자는 이것과 관련하여 책에서 속 시원히 자신의 노하우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저자 이야기, 자, 다음 이야기가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슈퍼개미의 종목 선정 원칙. 아마 이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물론 이 내용이 정답이 될 순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크게 성공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을 뿐이다. 나의 투자 원칙은 위험한 종목은 피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성장성도 있는 단단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 삶의 필수적인 산업 분야이다. 아무리 불황이 와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사이클의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자는요, 필수 업종들, 불황이 와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들 내에서, 그런 종목들 내에서 사이클의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렇게 매수하면 정말 실패할 확률이 극히 낮은, 거의 확신의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저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가치도 좋고 이익도 내면서 배당도 주는 기업이다. 보통 이런 기업은 저평가된 재미없는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계기로 성장성이 생기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 경우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안정성까지도 챙길 수 있어 투자하기 매우 좋은 종목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책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딱 찝어주는데 이게 정말 이 책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 추천이 누가 봐도 정말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았고 성과도 크게 낸 분이 말해주는 종목이라서 또 의미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필수 산업에 속한 업종. 2. 미래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 3.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종. 4. 한국인의 강점과 특성에 부합하는 업종. 5. 상식선에서 과도하게 하락한 저평가 종목. 자신이 돈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자의 5가지 조건을 듣고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에이 뭐야 별거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와 정말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이 5가지가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책에서 들려주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필수 산업에 속한 업종. 먼저 필수적인 업종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가 있다. 그리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추가로 4개의 업종이 필수적인 산업에 포함된다. 바로 통신, 에너지, 수송, 금융이다. 이런 산업은 절대 사양 산업이 될 수 없다.
이 중에서 사이클이 있는 종목을 사두면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자가 책 내내 강조했던 단어가 가장 아마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중요 단어가 바로 이 사이클이 될 것인데요. 과연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에 대해서 말해보자.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는 수송, 즉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이 필수가 되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산업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 역시 필수 업종이다. 통신 또한 없다면 멀리 떨어진 곳에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먹는 것을 줄여서라도 인터넷과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매매하는 돈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 돈을 보관, 관리, 교환, 투자하는 일을 대행해주는 금융업 없이는 인류는 살 수 없다. 그런데 7가지 필수 산업 중 투자할 수 없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옷과 먹을 것이다. 이 두 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커 사이클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은 절대 수입할 수 없기에 사이클이 존재한다. 건설업의 경우 보통 4년 정도 사이클을 보여주는데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건설사나 시멘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다시 분양이 늘어날 때를 기다리면 최소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저자는 필수 산업 7개 중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제외한 5개, 건설, 통신, 에너지, 수송, 금융은 사이클에 맞춰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가격은 올라간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재미없고 돈도 얼마 못 벌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자를 비롯하여 일본의 유명 투자자 타짱의 경우도 이런 사이클 투자로 500억을 번 것을 보면 이런 가치주 사이클 투자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 필수 산업을 언제 매수하면 되는 걸까? 라고 말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타짱이 말하는 일본의 유명 투자자죠. 타짱이 말하는 500억을 번 투자의 비결을 들려드리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타짱의 저서인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저만 보기에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타짱의 이야기와 저자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투자의 감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나는 이 투자법으로 500억을 벌었다. 타짱 투자자. 내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시클리컬 투자에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시클리컬 투자 강조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사이클 투자입니다. 경기 순환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되풀이하는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합니다.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타짱 투자자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자 정규준님의 투자법하고 맥을 같이 하죠. 결국에는 필수 산업, 사이클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계속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해운, 철강, 비철, 에너지와 같은 업계의 주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업계이다. 시클리컬 투자의 핵심은
이렇다. 종목 선정은 일단 적절한 타이밍에 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즉, PER과 PBR이 모두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이다. 시클리컬 종목은 경기 순환에 맞추어 성장한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면 성장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그렇게 주가는 급등세를 연출하게 된다. 여기서 또 기억해둘 포인트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적자는 분명 부정적인 요소지만 실적이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시장의 반응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수할 때 그 종목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클리컬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잘 매입하면 그 투자는 성공이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시클리컬 투자의 매수 적기는 적자가 나고 있을 때가 좋다. 실수로라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가 나는 기업은 선택하면 안 된다. 경험상 2년 연속 적자 정도가 가장 좋다. 적자가 1년 정도면 투자자들은 쉽게 주식을 팔지 않는다. 하지만 2년 연속 적자가 나면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고 사기 쉬워진다. 자, 500억을 번 탓장 투자자와 저자의 투자법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필수 산업 그리고 사이클이 있는 종목을 선정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쌀 때, 즉 불황 사이클일 때 매수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투자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탓장 투자자는 시클리컬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잘 매입하면 그 투자는 성공이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며 시클리컬 투자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역시 이렇게 투자하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책을 보면 이런 투자의 실패는 거의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탓장 투자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 적절한 시기에 잘 매입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탓장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기업들, 필수 산업이면서도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건 흑자와 적자를 반복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기업을 2개년이라는 또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죠. 2개년 정도 적자를 내고 있으면 보통 그런 기업은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럴 때 잘 매입하면 그 투자는 이미 성공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가지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는 기술적 분석과 잘 활용해 보시면 버무려 보시면 또 여러분들만의 또 색깔 있는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필수 산업 사이클 투자에 급 관심이 가지 않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투자법 또는 저자가 추천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이어지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도 정말 좋거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저자의 투자 핵심 5가지 중 두 번째,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5.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이번 이야기에서 이걸 다 이야기해줘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저자는 앞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어떤 종목에 기대를 하고 있고 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투자하는 미래 가치주는 OCI 홀딩스이다. 이 회사는 태양광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글로벌 플레이어이다. 현재 태양광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중국 기업들이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침체로 더 이상 토지 매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마지막 재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끝나면 문을 닫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특히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비중국산의 가격도 꽤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인베스팅 관점이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공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적을 예상해보고 그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 급격한 실적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인베스팅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저자의 이야기가 모두 인베스팅 관점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인베스팅 관점을 좀 더 어떻게 우리 같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린 에너지를 등한시한다고 해도 태양광에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큰 호재가 있다. 싸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태양광이 좋은 미국 남부에서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미래도 밝다. 앞으로 태양광 모듈의 효율도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더구나 태양은 어디나 비추기에 모든 나라, 모든 장소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태양이 사라질 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장점이다. 태양광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폴리실리콘이다. 오랫동안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도산했다. 그 결과 90%의 점유율을 중국이 차지했다. 여기서 겨우 살아남은 기업이 한국의 OCI 홀딩스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현재 살아남은 OCI 홀딩스와 같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여기에 OCI 홀딩스는 2027년까지 큰 호재가 있는데 바로 저렴한 수력 발전을 이용하는 말레이시아 공장이다. 과거에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나 가동하지 못하던 한국의 생산 설비를 거의 다 옮겨가서 공급 물량을 70%까지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 2027년이 되면 매출은 70% 늘어나고 고정비를 고려하면 이익은 150%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이미 상당한 가치주인 태양광의 OCI 홀딩스는 성장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OCI 에너지가 미국 텍사스에서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몇 년 운영하다가 고가에 매각하는 것을 반복 중인데 경험과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어떠신가요? 저자는 AI 시대에 따른 전력 부족, 텍사스 태양광 산업 발전의 호재 등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OCI 홀딩스의 전망을 밝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국 사정, 미국 사정, 텍사스 사정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을 해결해주는 강력한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특히 실적의 가파른 상승세가 중요할 것인데요.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 역시도 실적의 증가세가 우수한 종목으로 투자하라고 매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인 사정이 좋아진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므로, 앞에서도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 그랬죠.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장기 투자, 기본적 분석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걸 체크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제는 정말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차트를 통해서라도 어떤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을 꼭 확인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위 자료는 OCI 홀딩스의 실적 자료입니다. 이는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요, OCI 홀딩스는 25년도에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보시면 22년도에 최고 실적을 낸 이후로 계속 실적이 줄어들었고요. 24년도에는 실적이 정말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보통 시클리컬 회사, 사이클이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26년도 실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손쉽게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미국, 텍사스, 중국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해도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OCI 홀딩스의 무언가 기본적인 사정 또는 구조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정들을 차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 차트는 OCI 홀딩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OCI 홀딩스는 2020년도에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로 역사적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거래량과 역사적 고점의 돌파는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 종목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리고 중요한 주가 상승의 전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OCI 홀딩스의 현재 주가 위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권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전에 없던 모멘텀이 OCI 홀딩스에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 역사적 고점까지 또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실적 자료와 중요한 차트 신호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 차트는 OCI 홀딩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OCI 홀딩스는 역사적 고점인 13만원 가격 라인을 넘어서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어디에서 진입해야 하는 것인가 일 건데요. 이는 비슷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OCI 홀딩스와 비슷하게 2021년도에 역사적 거래량 발생 이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사적 거래량 이후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것이 25년도 5월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5월 당시에 역사적 고점 라인인 31,000원 가격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눌림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10일 이동평균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에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왜냐하면 남석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 대시세를 분출하는 주가는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따라서 만약에 OCI 홀딩스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사실 역사적 거래량 그리고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추세가 나오면 또 강력하게 여기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시세 분출 타점이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타점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정말 눌림 타점 주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11선까지도 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OCI 홀딩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매수해서 버티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 이야기 정말 좋지 않나요? 저자는요, 앞으로 유망한 종목과 그 이유를 책에서 속 시원히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OCI 홀딩스 외에도 저자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다수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직접 접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종. 자, 이번 내용은 저자가 앞에서 강조한 투자 핵심 5가지 중 3번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가능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을 선호한다. 그러한 기업들은 가치주든 성장주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업종으로는 반도체, 가전, 조선, 연해산업, 원전, 2차전지 6가지고 2025년에는 제약, 제조, 방산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은 현재 중국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 존재하기에 조금 약화된 것 같다. 연해산업도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낫지만 영화를 제외하면 우리가 더 나은 분야도 있다. 조선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해주면 우리가 세계 최고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전은 확실한 세계 최고이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고 이익률이 적어서 나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구조 조정도 끝나서 경쟁도 없어졌기에 정말 안전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냥 장기 투자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요즘은 삼성전자의 세계 최고 지위가 많이 희석된 것 같다. HBM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하락했을 때 매수하여 현재 꽤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조선은 2025년에 미국 군함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15년 이상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인 우리가 미국 군함의 건조와 유지, 보수까지 거의 대부분을 책임진다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종류의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2차 전지 역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형성된 거품이 거의 사라지고 언젠가는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성장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기회가 오면 작은 비중으로 장기 투자할 생각이다. 여기에 언젠가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고체전지 ESS가 제대로 개발되면 2차 전지 업체들은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 언젠가 투자할 생각이다. 그리고 미국이 언젠가 중국의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규제도 시작되면 세계의 한국 업체를 이길 회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자는 조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꽤 강한 확신을, 그리고 2차 전지는 성장 가능성을 점치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사이클 산업으로 앞선 탓장 투자자가 말한 것처럼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어쩌면 지금이 투자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자의 말대로 조선과 반도체 역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7. 상식선에서 과도하게 하락한 저평가 종목. 나의 경우 상식선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사이클 투자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업종이 바닥을 찍고 하락했다면 매수하고 세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한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이 500억 투자자 탑장님의 말과 정말 일치하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좀 늦어졌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세상의 흐름은 일개 독재자나 대중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유망 종목들을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된다. 분석하기 어렵고 리스크가 큰 첨단 산업 종목들을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소외받고 있지만 미래가 좋으면서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종목만을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반도체는 성장주에서도 이미 경쟁이 끝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0% 이상 독점하면서 4차 산업으로 끝없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에 역시 상식선에서 투자할 수 있다. 약간의 사이클은 있겠지만 확실한 장기 투자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목이라 생각한다. 주식 투자는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이나 업종을 매수해야 한다. 반도체 없이는 4차 산업과 연관된 수많은 분야의 발전이 불가능하기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원전 기업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태양광과 풍력도 계속 늘려가야겠지만 전력망 문제도 있고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우리나라의 태양광 강도 문제와 고가의 설치 비용이 걸림돌이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에 사용할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라도 결국 대규모 국내 원전 건설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와 같은 원전 기업들은 해외 수출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국내 신규 원전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시간을 두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기에 손실을 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자, 저자는 저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원전을 대표적인 예시로 꼽았습니다. 반도체는 지금도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자는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하기에 지금의 가격도 저평가된 것이라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원전일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저자는 저평가를 말하면서 원전 기업 중 한전기술과 한전 KPS를 꼽았습니다. 위 차트는 한전기술의 월봉 차트입니다. 한전기술은 2025년도에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 역사적 고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전기술의 주가는 50일 이동평균선에 눌려 있는데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원전이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지금의 가격도 저평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전 KPS의
월봉 차트입니다. 한전 KPS의 경우에도 역시 25년도에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렸고요. 역사적인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저점 영역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전 KPS의 일봉 차트를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눌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가격 매력도가 높은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전 KPS의 경우에는요, 2.8%가량의 배당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미래 성장성도 있으면서 사실 한전 KPS는요, 지금까지는 그냥 전통적인 가치주로 재미없는 배당을 주는 그러면서도 성장성은 없는 가치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시대 흐름을 봤을 땐 성장 모멘텀까지 생겼기 때문에 저자가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 말씀드린 필수 산업 시클리컬 투자와 기술적 분석 투자의 성공 사례를 하나 꼽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성 SDI 투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로봇 섹터의 수혜주로 손꼽히는 필수 산업이고요. 경기에 민감하고 현재 삼성 SDI 실적을 봐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시클리컬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즉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현재 60%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 분석 관점과 기술적 분석 관점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추어 함께 활용해 나가시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나은 수익과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정말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좋은 조언과 정보가 가득했는데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전망, 슈퍼개미의 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과 장사에서 성공의 불변의 법칙, 트럼프 시대 가상화폐, 위험한 미래 예측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시간 주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아 성공하신 분들의 인사이트, 통찰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한 경험이었고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은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과소평가되는 자질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결심이에요. 이건 똑똑함보다 더 중요하고 인맥보다도 중요하고 심지어 훌륭한 아이디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안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그런 일들에 무너져서 회사를 지켜내지 못하죠. 결국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이력도 완벽하고 제품도 뛰어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충분히 단단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일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결국 투자를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실 생각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 것이니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십니다. 샘 올트먼이 말한
성공의 가장 필수적인 자질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의 여정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